자, 어제 두 가지 참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때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윤을 팔았던 김기현, 윤심 마케팅의 수혜자 김기현. 그는 1월 5일 신년 인사에서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뜻이 통하는 사람 당이 되어요. 1월 9일 캠프 개소식에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후보 누구겠냐.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과 교감 자신 없는 사람들이 나한테 윤심팔이라고 말해. 2월 7일 이 당대표겠죠. 당대표 후보 비전 발표에서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한다. 2월 15일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대통령과 당대표 관계는 부부 같은 거예요. 2월 20일 언론 인터뷰에서 공천의 대통령 의견도 들을 것이다. 툭 하면 윤을 팔아왔던 김기현이가 인요한 지금 혁신위원장이 소신껏 하라고 용산에서 신호가 왔다라는 발언에 대해 김기현이는 윤석열을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자, 윤석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고 대통령실도 인요한을 엿먹이는 그런 글은 없었다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혁신위는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혁신위가 아니라 이 용산에서 김기현 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혁신위가 깨갱해서 혁신위도 당 지도부도 합심해서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오늘 김기현과 인요한이 단독 면담을 한다는데 김기현이 우월한 위치에서 속도 조절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인요한이 소신껏 하라는 연락이 왔다라고 말을 한 듯에 그런 것이 없다라고 확인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은 혁신위에 관계할 수도 없고 관여할 구조도 아니다. 처음부터 중립이다 말했어요. 그러면 인요한은 대통령이 아니라 누가 시킨 거예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토사구팽되는 윤핵관이라고 하는 장제원이가 지금 완전히 반발을 했죠. 우리 아버지가 어려운 데서 학교를 세우고 지금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해서 왔는데 이제 나보고 나가라고? 그래서 나는 못 나가겠다.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민주당에서도 어제 보면 이원우, 김종민, 윤영찬, 조홍천 4인방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모임을 출범시키면서 이재명 방탄정당 그만해야 된다. 이재명이 당 아니다. 친명, 간별사 등 강성 편등과 결별해야 한 달 내 당이 안 바뀌면 주요 결단을 하겠다. 탈당하겠다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이 비명에 이어 친명에서도 김두관이가 이재명이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게 민주당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거다. 이재명 대표는 경북 안동이나 대구 같은 험지에 출마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야가요. 지금 윤석열의 불안정성과 이재명의 불안정성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또 그런 불안정성이 결국은 정치를 갖다가 흔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정치가 흔들리는 속에서 이제 경제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는 여의도 정치인들이 내가 지금 최근에 여러 군데서 들은 바로는 뭐 그런 게 올까? 오면 모르겠지만 미리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아예 염두에도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는 탄핵을 국정마비와 협박의 도구로 삼고 불체포 특권을 범죄자 보호용 방탄으로 삼는다. 여는 험지 출마니 뭐니 서로 등 떠밀며 버티고 국가 미래 즉 총선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놔서 그 새로운 정책이 서민들의 삶을 얼마나 낫게 만드는 그런 정책인가 하는 고민은 전혀 없고 자기들의 이익만 목을 메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정당이라는 제도 그리고 선거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이게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선거를 할수록 정치가 더 타락되고 또 갈수록 국민의 삶의 질은 더 악화되고 무너져 가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그 근원의 본질에요. 두 가지의 불안이 있어요. 윤석열의 불안과 이재명의 불안. 윤석열은 제가 볼 때요.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경험만을 가지고 지금 정치를 바라봤어요. 근데 윤석열의 경험이라는 것은 평생 검찰에 있으면서 그가 검찰적 시각으로 바라본 우리 사회에 대한 경험이라는 것은 지극히 한 부분이고 또 편파적일 수도 있고 왜곡되어질 수도 있고 그가 검사나 검찰 고위 간부라는 관점에서 느낀 한마디로 위에서 밑을 바라보면서 느낀 엘리트 의식, 먹물 의식에서 기득권 의식에서 바라본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이 정치를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얼렁뚱땅 이재명을 만난 덕분에 대선에 당선이 됐어요. 저는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무난한 후보가 나왔다면 지난 대선을 이기기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이니까 겨우 이긴 거예요. 당선되고 나서 불과 1, 2년 만에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대통령 자리에 당선되니까 자신이 마치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인식이 됐을 거고 또 대통령 자리가 주는 꿈 같은 현실에 한 1년을 붕 떠갖고 지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낮아지고 곤혹스럽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그 위치에서 이제 내려갔을 때, 추락했을 때를 생각하니까 그건 엄두도 내기 싫은 거예요. 그때 누가 이제 그랬죠. 이념 갈라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념 갈라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지니까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이 아주 실용적으로 게릴라전으로 중요한 사안들을 막 던집시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부터 시작을 해서 메가시티, 무슨 카카오, 공매도 막 던진 거예요. 그러면 아젠다를 주도해 가면서 전국을 우리가 이 포퓰리즘으로 주도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막 던지는데 생각만큼 별로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상담 단계로 들어가서 정치적으로 노예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듣는 걸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음의 불안이 어디에서 근원하는 거냐. 그 근원의 본질을 본인이 제일 잘 알 건데 남 말 들어가. 그것도 정치판에 오래 있었던 노예한 사람들 말을 들어서 답이 나올 게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보다가 또 그게 잘 안 되면 또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저렇게 보다가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또 좀 선수급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다. 지금 이렇게 갈팡질팡 갈팡질팡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이 불안정성의 이 근원은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에서 자기가 이겨야 되는 거죠. 윤이 오만해지고 독선적이 되려는 대통령인 자기 자신하고의 싸움에서 그 오만 독선을 세탁하고 서민의 입장에 서서 사심 없이 국가 개혁을 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본인이 독자적으로 뭔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거나 누가 조언하는 부분에 따라서 생각하는 성향이 지금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윤이 독창적으로 생각해서 스스로 결론을 내릴 일이 있겠는가? 저는 의문을 가져요. 자, 이재명의 불안정성은 결국 이재명이가 언제 사법적으로 당할지 모른다라는 그 일 자체가 지금 이재명에게 엄청난 불안 요인이 되고 있지요. 선거에는 총선에는 출마할 수 있을까? 또 대선에 내가 과연 출마할 수 있을까? 깜방에는 가게 될까? 대보름에 나뭇가지에 연이 걸리듯 숱하게 걸려있는 자신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지는 지가 한 일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한 일을 너무 잘 아니까 겉으로는 의연하지만 속으로는 매우 불안할 거다. 근데 그런 불안을 갖다가 위로해 주는 게 정청래 같은 친명과 그리고 또 개딸들이다. 자, 그들을 보면 불안이 좀 덜하다가 또 당내의 반명을 보면 불안해지고 여건을 보면 불안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불안은 아까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없는 불안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존재가 사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에 대한 불안이 밤낮으로 지배하고 있을 거라 보여요. 그러니까 알랑한 인재위원장 하나 내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불안 때문에 내년에 총선은 그야말로 정치쇼에 불과할 거고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뭔가를 얻을 일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대선 또한 윤석열과 이재명의 불안에 따른 후유증으로 넘쳐날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도자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라는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또 지도자가 사법적으로 지금 위험한 처지에서 헤매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이 그야말로 얼마나 이 불안의 24시간 휩싸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당의 인재위원장도 이것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천권을 절대 놓으면 안 된다. 내가 한 달을 굶어가면서 지킨 당대표라는 위치인데 앞으로도 조금도 놓지 않겠다. 자, 이렇게 하니까 지금 정치가 막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첫